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뭐 본인은 뭐 수긍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 멤버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. 그 맞죠? 가까운 사람의 기준이 네. 어떻게 됩니까? 뭐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뭐 아니 그럼 이런 거 이준석 대표 이거 대표죠 지금 아직은 저 사고 상태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찬성 반대라고 했을 때 반대 측에 서 있는 뭐 근데 거의 저는 유일무이한 분.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원칙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. 뭐 의혹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. 지금. 네, 알겠습니다. 최고위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, 그저 원내로 가면 하태기 무현, 뭐요 정도가 아닐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최고위 회의가 있으시잖아요. 예, 있습니다.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통화해 보셨어요? 저는 그 일요일 아침에 오전에 정말 궁금해가지고 또 나쁜 마음 먹는 거 아닐까 생각돼가지고. 설마. 예. 걱정돼서 한번 전화했었습니다. 뭐라듭니까? 잘 있다고 그냥 늘 똑같은 음성으로. 걱정 말라고 뭐 이런. 제 걱정을 더 하더라고요. 지금 누구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. 네, 잘 있다. 네. 자,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사실 자맹까지는 아닌데 왜 언론에서 자맹으로 자꾸 보냐 했더니 워낙 이준석 대표가 매일 방송 출연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언론 노출이 제일 많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며칠간 언론 노출이 없으니 언론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자맹 아니야? 하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. 개인적으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. 네네. 그런데 지금 무등산에 갔어요. SNS에 사진하고 글을 올렸는데 글을 보니까 좀 글을 읽어드릴게요. 정초에 왔던 무등산.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.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.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.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. 자,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.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? 수능 언어 영역도 아니고 이걸 또 아니 원래 그런 거 많이 써요. 1번 여기서 디코이는 누구인가요? 2번 간장은 누구인가요? 뭐 이런 국어 시험을 워낙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올해 1월 1일 날 그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을 갔었습니다. 가가지고 서석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 광주와 전남 전북 우리 그 당원 동지분들과 함께 무등산 올라가면서 여름에 한번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. 왜냐하면 그 겨울에 엄청 칼바람이 불렀거든요. 그 무등산에 서석대 올라가는 데 있어. 여름에도 한번 오겠다고 마음 먹었고 또 본인이 워낙 광주나 호남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 분들께 또 잘 못했던 것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것에 있어서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호남을 방문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? 사진 보니까 이렇게 등산하는 모습은 아니던데 제가 무등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무등산도 높습니다. 올라가는 게 녹록한 산은 아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근데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간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그럼 좀 등산 장비나 등산복이나 가져갔을 텐데. 산책하는 호남 간 김에 또 무등산을 급하게 결정해서 올라간 거 아닌가 보니까 평소에 신는 신발과 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올라갔더라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즉흥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청년들도 많이 만났어요? 호남 가가지고 저희 호남에서 계속해서 대선과 지선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봉사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젊은 당원분들하고 또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대표 사퇴할 건 아니잖아요. 본인은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. 지난 금요일 날 본인이 직접 언론에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말했고 평소에 대화를 나눠도 사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.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전까지는 일단 의혹만 있는 상황이니까 당대표 사퇴는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금요일 날 징계 나왔을 때는 이거 법적 조치라든지 윤리위 재심 청구 또는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겠다라는 워딩이 잠시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돼가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법적 조치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? 아직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일단 많은 당내 인사들이 당대표에게 그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어떤 정치의 경우의 수도 좀 따져보는 것 같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대표도 가처분을 할지 말지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에는 이 징계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제가 본인 알기로도. 마음속으로는 예, 예, 이걸 그렇기 받아들이고 6개월을 기다릴까 예, 아니면 예.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싸울까 요거에 대한 결정이 안 그러다 났다. 보니까 아마 원내 의원들도 당황하신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은 뭐 강대강으로 예상해서 당대표가 당연히 징계안을 수용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이든 재심 신청이든 하고 좀 강대강 국면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원내 의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웠을 텐데 예. 당대표가 뭐 자맹 아닌 자맹을 하면서 언론 노출도 최소화하고 최소화가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죠. 또 SNS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내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금요일날 목요일 저녁이죠. 금요일 새벽에 그 징계가 발표된 다음에는 주말 뭐 이번 주까지 뭐 당이 뭐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네. 월요일날 빨리 정리가 됐다.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네. 발빠르게 뭐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간혹 언론에서 중진 의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조기 전대나 비대위를 주장하시지만 예. 저는 뭐 글쎄요, 뭐 의원총회에서 이미 추인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그런 과정에서 또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.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?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어떤 형태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건데 이제 보니까 이 자맹 아닌 진짜 자맹 끝에 첫 번째 나온 메시지나 사진들이 그냥 방문한 장소가 호남 청년이에요. 네네.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본인의 어떤 상징성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과거에 보다 이번에 대선과 지선에서 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높은 득표를 받았고 네. 또 많은 호남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것, 또 각 지역에서 호남에서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탄생한 지역도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컸던 거 아닌가를 좀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 호남의 출마자들 중에 그 현수막 네. 그 훼손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있었죠. 당 대표가 직접 2번 연속 가면서 뭐 같이 이런 것을 논의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본인의 어떤 상징성을 어필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청년도 마찬가지로. 예. 근데 그 SNS 글 중에 보니까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 보니까 아마 네. 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수사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네. 수사 결과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법원 판결까지 좀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6개월 이상 이제 본인 장기전을 좀 염두에 둔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. 결국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나면 임기가 4개월 남아 있는 거잖아요. 예. 경찰 6개월 남아 있어요. 2개월이요? 6개월 남아 6개월. 있어요. 예. 아직 내년- 1년 남았어요.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. 내년 6월까지. 저희 6월 11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니까. 그러면 오늘부터 7월이니까 6개월 지나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구나. 자,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별게 없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6개월 지나고 돌아올 거로 보시나요? 나머지 자녀 임기 채우러? 그것도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돌아와서 무언가 당에 헌신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 아무런 뭐 죄가 없었던 것이 나오면 저는 당연히 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다시 재출마한다든지 재신임의 형태로 전당대회 제출마, 혹은 재신임 본인과 형태.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전당대회에서 지원한다든지 네. 어떠한 형태로든 다음 당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한때는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할 수도 있다. 그런 건 뭐 그거는 전 아닐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이 분당을 하면서 창당과 창당을 거듭해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 당을 만들고 하는데 조직과 수많은 예산과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 보면 주로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당원 가입 동료거든요. 네네. 뭐 당원 가입 5분이면 됩니다. 뭐 이런 거. 네.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? 아무래도 당내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없습니다. 이준석 계파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당원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내년에 있을 예정대로라면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행사할 그런 어떤 포석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대표가 된 다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잖아요. 파란을 일으켰죠.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헉소리 날 정도로. 그리고 본인 말대로 대선 지선 2번 다 이겼습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일반적으로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. 네네. 뭐 아무래도 선거 공천권도 있고 당직 임명권도 있으니까. 그런데 지금 당 대표 되고 나서 거의 한 1년이 지났는데 당내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라고 불릴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 거의 없는
예.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? 일단 단순히 어려서?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정말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30대 네. 당대표가 나왔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은 그 30대 당수죠. 당대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역설적으로.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서 좀 지켜보니까 당대표에 대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30대 당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이나 참석하는 그 해당자가 그 공식석상에서 대표한테 대표님자 붙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.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는 거. 보통 이렇게 대표라고도 부르고. 네. 그 공식석상에서는 그래도 대표님이라는 그 직책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대표가 말하는 것을 당 대표의 언어라기보다는 약간 젊은 한 사람이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였던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시작하면서 다른 최고위원들 간에 설전도 주고받고 있었잖아요. 네.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경쟁. 네.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 대표라고 하면 대변인도 본인의 어떤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보통 당 대표가 되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한번 뭐라고 표현할까 속아낸다고 할까요? 뭐 그런 게 있죠. 예, 전당대회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대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감사를 해서 이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했어요.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와서 당무감사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본인 사람을 잘 안 챙긴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원내 의원들이나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당 대표한테 잘해봐야 뭐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없고 공정, 경쟁 뭐 이런 것만 예치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그 스타일이나 태도, 뭐 애티튜드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동의하세요? 거기도 전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대표 말하는 거에 있어서 뭐 말투나 행동, 뭐 걸음걸이 가지고도 이제 뭐 문제 삼는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행동,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보수 정당에서 좀 봤을 때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유상범 의원 뭐 굳이 개파로 말하자면 친윤계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캠프에도 있었고 경선 때부터 캠프 소속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까지 소속됐었으니까 지금 윤리위 멤버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 잘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의원총회 할 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나왔던 얘기들 최영도 의원과 나눴던 얘기들 보면 기소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기소되면 새로운 상황이니까 재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뭐 유상범 의원하고 생각 같습니다. 일반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되고요. 물론 당연히 기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과정에서 다른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윤리위의 다른 항목을 통해서 뭐 다시 중계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일각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혹시 수사 결과를 알고 수사 결과의 진행 사항을 알고 말한 것 아니냐. 마치 그렇게 가정하고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. 수사 결과가 어떻게 뭐 개인 의원한테 들어갔을 수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너무 과대한 해석 아닌가. 유상범 의원의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혹시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뭐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습니까?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뭐 변호사들 통해서 법적 자문은 받겠죠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것은 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. 윤핵관의 작업이다. 속된 말로. 윤핵관이나 사람들이 소위 본인의 천예기 위해서 이 판을 만들었다.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 워딩에도 그런 것들 묻어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도 동의하시나요? 그 시각에? 뭐 저는 연말부터 제가 그 소문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 가지고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은 방송에서 저보고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. 어떤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거. 그래서 뭐 국회 출입 기자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알고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의원들도 아마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음모론 언제 제기했습니까?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. 그리고 글쎄요, 저는 그
일단 성상납 여부를 별개로 성상납 여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르니까 이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고 이 성상납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윤핵관 분들 소위 그런 분들이 이준석의 징계를 윤리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.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누가 정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설마 그렇게 됐을지 사실인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정말 비극인 거죠. 얼마 전에 JTBC 보도에서 보면 뭐 장인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윗선이 있다. 네네.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예. 그럼 그 보도는 사실이다? 실체가 있는 거다? 뭐 그 보도에 대한 실체도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보도 내용이 어떤 정보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. 만약에 사실이면. 전 그렇게 이 보도의 사건의 어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전 당에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누구를요? 이 보도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.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도 문제고요. 언론에 잘못한 거니까요. 그렇죠. 근데 당에서 그런 것을 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JTBC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나 꺼리거나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의아해합니다. 당에서 아무 문제도 그 JTBC 보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. 언급이 없으시죠. 알겠습니다. 윤핵관 얘기 좀 해볼게요. 소위 말하는 윤핵관.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윤핵관은 그러면은 3명인지 뽑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, 장지현 의원, 이철규 의원 요 얘기들을 많이들 당에 수십 명의 윤핵관이 있어서. 근데 처음에는 언론에서 지목해서 요 이제 3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 원톱으로 정리가 됐다. 권성동 의원과 장지현 의원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. 그 근거들을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를 반대했고 장지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를 찬성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저 대통령과의 만찬에 장지원 의원은 오지 않으셨죠.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독대한 이후에 권성동 대표 안대로 정리가 됐다. 그렇다면 이제 원톱은 권성동 대표가 아니냐. 장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 아니냐. 이런 기사들이 한 그제부터 쏟아지고 있거든요. 동의하시나요? 이 시각에? 뭐 권력이라는 것이 늘 나눠줄 수 없고요.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이 늘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니까요. 뭐 저희가 보이지 않는 뭐 너머에 무언가 있을 수는 있겠죠. 대통령이 윤심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완전히 실렸다. 이런 시각은요? 뭐 그거는 해석의 나름인 것 같아요. 뭐 대통령께서 뭐 이런 직무대행 체제를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가셔가지고 당원 단계를 해석한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하셨겠죠. 근데 그것이 의원총회에서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의사를 보이시진 않았으니까요. 근데 글쎄요, 저는 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어떤 미묘한 그런 것. 그래서 일각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이 SNS에 한번 브라더리 한번 영원한 형제라고 올렸는데 글쎄요, 저는 정말 형제면 그런 글을 올렸을까 싶기도 하고요. 역설적인 얘기구나. 형한테 친형이 있으면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으면 그런 걸 SNS 자랑하듯이 우리 형이다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. 뭐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지. 그렇긴 하겠네요.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근데 저는 더 이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되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일각에서 뭐 SNS나 언론에서 보면 간장지옥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. 윤석 대표가 그렇게 쓰긴 했죠. 뭐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면 글쎄요.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아마 뭐 이런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. 안철수 대표도 애매해질 수가 있다. 이런 식이나. 뭐 그렇지 않을까요? 근데 안철수 대표 얼마 전에 정책 모임, 공부 모임 뭐 했는데 의원들 40명 왔다던데. 뭐 그때와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고.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. 늘 정치라는 것이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, 뭐. 그건 많은 보세요?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힘 좀 있다는 의원들이 무슨 그 정책 모임, 뭐 공부 이런 거 만들면 그냥 소속 국회의원들 한 40% 정도가 몰려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습성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늘 제가
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권력에 줄 서야 하고 네. 얼굴을 비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총 그 과거에 의원총회보다 그 포럼에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장재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. 아니 의원들이 당연히 공식적인 의원총회 와가지고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개별 의원이 주최하는 포럼에 더 많이 가가지고 속칭 그런 실세 의원이 주최하는 그런 데 가서 얼굴 비치고 하는 게 글쎄요 저는 뭐 썩 국민들이 봤을 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